지난 회차 때 경매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 고공으로 낙찰되고 하니까 와 이거 봐 경매 물건은 전부 다 뭐다.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부동산 취득하는 것보다 참 이게 비싸게 낙찰된다. 아이고 뭐 복잡한 거 안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제가 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경매 공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관심 가지셔가지고 경매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니야 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한번 해볼 거야. 경매 이건 말입니다. 제가 암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경매를 조금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소위 이 바닥에서 한 20년 정도 밥을 먹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1988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경매하니까 뭐 빌라 요거 항상 조그맣게 보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경매라는 하나의 상품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빌라니까 고공 낙찰되니까 아이고 난 안 해야지 그런 그 단순한 생각보다는요 이게 이런 쪽으로 하시다 보면은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좀 노후를 뭡니까 탄탄하게 잘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늙어서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들한테 홀대를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오게 하는 방법 뭔지 압니까? 방송 밑에 시푸는 거 깔아놓으면 아들 오지 말라 해도 온단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탁 째려보시고 말이죠. 제가 입문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 왜 쳐다보지 말라? 쳐다봐야지. 쳐다보면 하다못해 올라가는 방법인데 다 모두 올라가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잖아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7페이지입니다. 2번 보시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공부는 한다 이거지. 이제 됐어. 과연 경매 물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제가 얘기했어.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제일 좋은 교과서가 뭐다? 이거 칠판에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과서입니다. ABC 부동산 경매역의 제일 좋은 교과서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ABC 부동산 경매역이 제일 좋은 교과서가 아니고 어떤 게 제일 좋은 교과서더라? 그러니까 경매. 항상 경매니까 경매. 경매 정보지예요. 경매 정보지가 상당히 좋은 교과서더라. 그럼 두 번째 뭐죠? 우리가 경매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저희 ABC 경매 아카데미처럼 말이죠.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 또는 오프라인 쪽에 여러분들 참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좋은 경매 교육장은 어디지?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경매자가 됩니다. 경매. 어디요? 경매 법정이 법정. 경매 법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경매 머리 쓰려고 해서 말이지 법원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거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이죠. 지금 이 시간분 해가지고 시간 나실 적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를 관장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이니까 여기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방법원이 현재 이 구의동 구의 전철역근방에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또 이제 서울 송파 쪽으로 아마 이사를 갈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법정 가시라니까 가셔가지고 법정 간다 해가지고 당신 누구야? 민증 까봐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말이지 책 봐가 맨날 법정은 달달달 외우고 판례 드립다 외워봤자 그럼 뭐 할 거냐고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하는 지식을 제가 볼 때 죽은 지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셔가지고 경매 법정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분위기나 파악해 보시는데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다 경매 정보지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물론 경매 정보지를 보시려면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기본적인 사항도 공부 안 하고 경매 정보지 본다. 그럼 부품 뭐 할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봐봤자 뭐다.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여백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경매 정보지를 딱 보시는데 첫 번째 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7페이지 지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뭐다? 이 참 분위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권리분석, 이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죠? 권리분석은요,
물론 우리 ABC 부동산 경매 책자 보면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한데 말이죠. 근데 실제 보면은 우리가 경매를 투자하면서 가지고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지? 그러니까 그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법정 가서 뭘 치러 가는데 부동산 사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자 이거지. 분석하니까 지역에 대한 분위기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계라는 데서 무슨 뭐 지역 분석이다, 뭔 분석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역 분석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 뭐 보니까 낙찰 가격에 대한 분석입니다. 낙찰 가격의 분석. 이 낙찰 가격 분석이 뭐냐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말이죠 서울 그 동부지방법원 관내 내가 빌라를 딱 째려보고 있어요. 딱 째려보고 있는데 보니까 구이동 내지는 중곡동 여기에 보니까 빌라가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뭐에 의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해가 최소한도 한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 구이동 쪽에 경매 빌라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더라. 그러면 이런 유형의 비슷한 물건이 10년, 20년 전 사례는 죽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전 사례, 낙찰 사례를 보아가지고 이게 낙찰 가격이 얼마가 하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이제 낙찰 금액, 입찰 금액을 좀 나름대로 결정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또 경매 정보지 보게 되면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지역이 무슨 뭐 균형발전 촉진 지구다, 뭐 무슨 재개발 뭐 제1구역이다, 2구역이다,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의 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가 용도지역 지구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나름대로 개략적인 그 지역에 대한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시고 또 뭐 그러니까 지도에 의해서 지역에 대한 분위기 파악해 보시고 또 뭐 그 요즘 뭡니까 위성 사진 있잖아요. 그 입체 사진, 입체 일반적으로 우리 서점에서 파는 지도는 뭐다 평면적인데 위성 사진은 입체적이니까 그 위성 사진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분위기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뭐다 요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일반적인 매매 가격 있잖아요. 요거 제가 바로 직전에 찾다도 말씀드렸는데 자양동 쪽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는데 하나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한 4천만 평당 지분당 한 4천만 원 선에서 취득을 하게 되고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천만 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매 거래가 된다 이거지. 예. 그러면은 봐가지고 일반 매매 가격 조사해 보니까 3천만 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 그럼 난 어떻게 입찰 쓸 적에는 뭐 입찰 금액은 그 3천만 원 이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3천만 원 썼어, 떨어졌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낙찰 가격 분석해 보니까 말이지 일반 매매가 같은 경우 지분당 빌라인데 3천만 원 되는데 낙찰 가격 평당 한 4천만 원 된다 하더라. 야 그럼 내 4천만 원 써야지. 그러면 어떻게? 내 가령이 째집니다. 가령이 째지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면은 경매 시장에서 4천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그죠? 4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소화를 시킵니까? 일반 부동산 시장 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나 이거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4천만 원에 팔면 또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가지고 4천 한 3, 400 정도에 팔아주세요. 근데 봐가지고 일반 매매 가격이 뭐다 3천만 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팔립니다. 안 팔린다. 죽어도 안 팔려. 그럼 어때? 이때 이 경매로 낙찰받은 이 부동산은 그때 나한테는 뭐다? 애물단지가 된다더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 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해보시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그 지역에 이제 그 유사한 부동산 낙찰 가격도 분석해보시고 또 나아가서 뭐다 일반 매매 가격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빌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정 가격이 참 신뢰를 못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특히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격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세가를 조사해 보십시오. 방 3칸에 거실이 있다더란 말이지. 이랬을 경우에 거실이 좀 널찍하다 했을 때 전세가 얼마, 전세 한 1억 한 4, 5천 한다 그럼 곱하기 물론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세가가 막 8천 한다고 매매가 한 1억 정도 하더라고. 상당히 이게 폭이 좁은데 그거 좀 틀려요.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 대비가 매매가 곱하기 한 2 정도, 뭐 1.8 내지 2 정도 이렇게 접근하면은 아마 쉽사리 이해를 뭐 가격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다 곱하기 2하면 3억이잖아요. 그죠? 3억에서 막 2억 한 7, 8천 정도
입찰 금액을 써서 해보고 되면 또 나아가서 대지 지분당 얼마로, 이건 빌라입니다. 다세대주택. 예, 지분당 얼마로 거래가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보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자면요, 빌라 다세대주택인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해가지고, 대지 지분당 만약에 이게 한 2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그 똑같은 동네인데, 일반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땅이 있을 거니까, 단독주택에 대지 같은 경우 계략적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니까, 빌라하고 단독주택지 대지하고는 이게 약한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봐서, 나 홀로 이제 빌라를, 조그마한 빌라를 짓는 그 건축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뭐다, 이게. 이렇듯이 단독주택지를 얼마나, 땅 1,000만 원에, 평당 1,000만 원에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가지고, 지분당 2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지 땅 면적이,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지는 1,000만 원에다가 어떻게? 빌라는 얼마? 다세대주택은 곱하기 2해서 계략적으로 한 20만 원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근데 제 말씀이 이게 100%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어떤 상황에 다 맞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임장, 필드에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 들어가신다 하게 되면요, 제가 볼 적에는요, 임장은 한 대여섯 번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주초에 나가야 돼, 주중에 나가야 돼, 주말에 나가봐야 돼. 왜냐면 상가당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상가 잘못하면 이게 말 그대로 박살납니다. 박살나버려. 그러니까 왜 주초, 주중, 주말에 나가냐?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 동선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억짜리가 1억이 떨어지고, 야, 9억 차익이 났다. 야, 아니란 말이지. 암만 싸게 받으면 뭐 할 거냐고 봐가지고, 내가 그걸 전세나 월세 놓는다든지, 매물로 내놓는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딱 째려보지 않는다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됩니다. 애물단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내 걸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또 매년 뭡니까? 또 국세청에서 또 세금 내라고 또 이 생쇼를 하고 있단 말이죠. 팔리진 않지 세금 내야 되지 돌아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초, 주중, 주말에다가 또 때는 봐가지고 점심때도 한번 나가보시고 저녁 때도 한번 나가보셔야 돼. 저녁 때도 보니까 저녁 10시에 나가보시고 저녁 한 10시쯤 나가보셔야 돼. 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상가 지역인데 보니까 소위 먹자 골목이더라 했을 경우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저 물건 말고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이 손님들이 벅적벅적 되는 거 아니면 가만히 뭐 아줌마들 깜빡깜빡 돌고 있는 거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아줌마들 신발 깜빡 다 돌고 있어. 그 동네는 상권 죽었다. 이게 소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 경매인데 사실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요. 법원 경매 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동산 요놈이 어렵단 말이지. 이놈이 다 틀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단 경매 정보지에서 최소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첫 술에 배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왁 하려지 마시고 야금야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시다 보면 이제 아하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재 7페이지에 중간 이하 보면 이렇게 접근해 보기로 하자 해가지고 중간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 뭐 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소위 특수 물건이라고 보는데 이런 물건 말이죠. 상대적으로 우리 바로 제가 직전에 첫 때 말씀드렸던 거 빌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쪽에 대지 지분당 막 3,700만 원 선에서 낙찰됐단 말이죠. 어머나.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뭐다 응찰자 수도 작단 말이지. 우리 직전에 첫 때 말씀드린 것은 응찰자 수가 21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뭐 유치권 하게 되면요. 이런 것 좀 아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다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 금액도 내가 취득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은 내 뒷감당. 제가 이게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요 누군 뭐 몰라서 못하나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 취득해서 했을 적에 요거 여러분들 참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과연 뒷감당 할 수 있겠는가? 뒷감당 할 수 있다면 들어가시라고. 단지 누가 경매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마인드 가지지 마시고 내가 뒷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들어가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지. 잘못하면 가정 파탄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막 주지하시다시피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방하고 일단 필요적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사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봐서 하지 마세요. 이게 원칙이면요. 하세요. 이게 예외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때로는 봐서 상대방을 필요적으로 끌어야 돼. 끌는 게 뭐지? 소송 제기하는 거거든. 가서 뭐 주먹 다짐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법률 전문가 앞세워가지고 소송하게 해가지고 1년, 2년 지지 끌리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올라간다더라? 땅값이 올라가 버려. 사실 경매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돈 버는 거 보면 간단합니다. 뭐냐? 그럼 좀 복잡한 거 있는데 자기가 뒷감당이 가능해. 그러면 툭 건드려버려. 건드리고 나서 어떻게? 야, 지는 싸움 안 하고 법률 전문가한테 일정 수수료 주면서 네가 나가 싸움해라.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2년, 3년 질질 끌다 보면 어떻게? 땅값이 지가 올라가 버려.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물건에 있어서 단지 제가 요 강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빌라 요것만이 경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넓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제 법원 경매를 바라보시면서 그 시야를 조금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7페이지 밑에 또 보시니까 뭐 필자가 2008년 EBS 교육방송 나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나와 있는데 임장활동 열심히 다니시라. 어쨌든 물건 검색 많이 하셔야 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임차인의 대항력 어떻고 또 임대차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가지고 그거 따지기 전에 뭐다 물건부터 많이 검색하시라고 그죠? 한번 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으시다면 최소한도 한 몇백 건 정도 물건 검색하셔야 돼. 물건 검색해가지고 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검색에서 임장 열심히 다니시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죠? 요것은 여러분들 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적 네트워크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맥을 형성하셔가지고 세상에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페이지에 요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8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임장을 할 적에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요 부동산 요 자체에 대한 분석도 되지만은 이 주변에 대한 지역 분석까지도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물건에 대해서 접근한다 그러면요. 내 자가용 승용차 끌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지하철이 있다더라. 그러면 지하철 여기서 내려야 된다. 그러면 한정거장 전에서 내려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이게 전체 요 동네 분위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니까 인적 네트워크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인터넷상에 동호회 카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 다음 건강한 부자 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 회원으로서 단지 유령 회원으로 하지 마시고 눈팅만 하지 마시고 글도 남기시고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시다 보면은 답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회차 때는 우리 교재 9페이지 3번 법원 경매를 이제 알아야만 하나 그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